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알용쇼 오늘의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6편 방송에서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조은진님께서 댓글로 방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네, 저 MCR이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의 직원입니다. 다음으로 영목복자님께서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중증질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은 중증질환인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증 화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족 내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속하니까요. 영목법자님은 소득, 재산 등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상담해 보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댓글로 박태준님께서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선정된 박태준님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알용쇼 노인 장기 요양보험 편을 함께할 친구를 소환해 볼까요? 지금 알용쇼를 친구에게 소환해 주신 선착순 5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소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실 수 없다면 며칠은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은 말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오랫동안 보살펴 드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그럼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영 불편해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다거나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실 수 없다거나 혼자 힘으로는 씻기도 힘들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형태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료화면 역시 한번 보실까요?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을 진단하고 입원, 치료, 재활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몸이 아파서 며칠간은 거동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런 장기 요양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코너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접수가 힘드신 분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 접수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직접 입고 벗기, 세수나 양치질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신체 기능을 확인하는 12가지 항목과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인지 기능을 확인하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도움을 드릴 때 저항을 하시는지에 대한 행동 변화와 간호처치, 재활 등 총 52개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인정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의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의 기초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전체 5등급이에요.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만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이 전체 5등급이고 이 등급 안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이 등급 안에 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든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의 담당자를 통해서 가정에 안내가 됩니다. 만약 1에서 5등급 사이라면 국민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가 등기 우편이나 직접 전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에서 5등급까지 판정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어떤 장기요양을 이용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에 있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모두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다음으로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있는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의 서비스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뉘고요. 시설급여에는 다시 노인 요양시설의 급여와 노인 요양 공동 가정 생활 가정의 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네, 복지용구 급여, 그 다음에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땡땡 요양원 그런 곳이죠. 각 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장기 요양기관인데요.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장기 요양기관이고요.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마치 가정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서 각 지자체장에 설치 신고를 한 장기 요양기관에서 가정 내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있어요. 먼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자죠. 수급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방문간호는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요. 이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그에 따라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이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 보조, 요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상담, 교육, 구강위생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직접 가지고 댁내를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해가지고요. 신체활동의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이 단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수급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해가지고요. 신체활동에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역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급여에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도 있는데요. 인지자극활동, 몸에 남아있는 신체 인지 기능에 대한 유지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제공해요. 그렇지만 기존의 방문 요양 가사 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수급자와 함께 옷을 함께 개기, 함께 요리하기, 빨래, 식사 준비, 개인 위생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급여가 있는데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인지기능의 유지,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전보다 나아지게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이 있어요. 이 용구를 구입되어야 할 때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재가급여에는 2017년 기준 1등급은 125만 2천원부터 5등급은 84만 3,200원까지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15%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요. 한도액 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월 100만 원의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다면 1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 85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3등급의 경우에 월 한도액은 104만 3,7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등급별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까다롭지만 꼭 필요한 절차네요. 네, 맞습니다. 좀 까다롭지만 꼭 필요한 절차고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 급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특별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섬, 벽지 등의 도서상간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할 경우 등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지, 이웃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 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족 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내용과 자격 요건,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문제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퀴즈고요. 객관식입니다. 문제와 보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댓글 달아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선착순 10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자, 문제 화면 주시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서요.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2번, 실버 케어보험.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네, 정답은 뭘까요? 선착순 10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죠.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신 선착순 10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그럼 우리 연이어서 문제 들어갈까요? 두 번째 퀴즈고요. 객관식입니다.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10분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드릴게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조금 까다롭죠? 1번,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르다. 2번, 제공 서비스가 다르다. 3번, 관리, 운영 기간이 다르다.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3번, 관리, 운영 기간이 다르다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는 제공기간은 병의원 약국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요양시설, 재가기간이 되죠.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에 대한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신체활동, 가사 지원 등의 지원을 하죠. 그렇지만 관리 운영은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신 선착순 10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게요.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따스하리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에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시간이 없어서 방문이 힘드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 이의 신청,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등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전화를 하시면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상담 문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앞으로 알고 싶은 보건복지 정책이나 용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그 주제가 선정된 분께는 오늘처럼 퀴즈 경품을 드릴게요. 몰라서 못 받으시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쏭달쏭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와 정책 함께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의 MCR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